시간 의식을 깨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인생 2막을 어떻게 리세팅 하실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23년도에 이 자리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나 설렁설렁 대충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겠죠. 나 막 살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열심히 사셨고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는데도 늘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벗어나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서 막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자리이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경제학적인 구조적인 얘기를 하시려면 그분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고, 저는 이 시간 심리적 관점에서 정말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을 열심히 살고 20년을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한 40대가 넘어서야 열심히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되죠.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상의 위기가 왔을 때 열심히가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절약하면서 살았죠. 여기서 나 이렇게까지 절약했다 이런 거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너무 많죠. 내가 이렇게까지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죠. 집에서 뭐 했어? 나는 열심히 밖에서 일했는데 넌 집에서 뭐 했어? 난 집에서 열심히 절약하면서 그 주어진 거에서 그 한계에서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우리가 절약이라는 거 뭐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지만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카드 막 48개월 막 36개월 긁을 수 있지만 안 긁고, 여행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외식하는 거 안 가는 거 열심히 절약했어요. 그렇게 절약하면 막연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60대는 70대는 좀 내 인생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10년을 열심히 절약했는데요. 20년을 열심히 절약했는데요. 주머니에 쌓아진 거 있으신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이 그 전보다 한 몇십 배가 풀렸다고 하는데 돈이 내 주머니에 모이시던가요? 안 모여요. 근데 나는 엄청 절약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우리 집은 계속, 우리 엄마 아빠는 계속, 내 자녀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과로를 하는 만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과로를 하는 만큼 현실은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절약해서 안 먹고 안 쓰던 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너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죠. 허구한 날 노력이나 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니? 내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산 게 문제였나? 내가 노력을 너무 열심히 했던 게 문제였나?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만 열심히 안 하나요? 부자인 사람만 열심히 한가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걸 저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고의 착각이라고 해요. 뭐에 열심히 했다라는 그 과정, 내가 노력한 거에 따른 그 과정에만 집중하느라 정말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정말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으면 막연하게 좋아지겠지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해. 고생 끝에 낙이 와.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이 온단다.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잘 살 수 있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더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엄마 아빠가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교육비를 내서 그 자녀들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이라는 구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대학생들, 그 대학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 80%가 대학을 나와요. 그렇다면 나머지 3, 40%는 그냥 백수가 되는 거예요. 구조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열심히로 했더니 나도 또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제자리, 중산층 아니면 가난의 대물림. 뭘까 문제였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까 인고의 착각이라고 했죠. 인고의 착각 머나먼 얘기 같으세요? 고3 엄마. 고3 엄마가 무슨 딱 저기예요. 여행 가야지. 우리 밖에서 외식해야지. 나 고3 엄마야. 인고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 내 자녀가 서울대 가겠지. 그렇게 따졌으면 내가 서울대 못 간 거는 우리 엄마 탓? 아니죠. 열심히가 답이 아니었는데, 열심히에 뭐가 달라졌냐면, 열심히는 중요해요. 그렇다고 다 열심히 살지 말자, 운만 바라보자, 이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냐면, 성공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달렸다는데 의미를 두고 열심히만 100m 달리게 했는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고행을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달렸던 곳이 열심히 올라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것만 오르면, 인고하면, 고생하면 언젠가는 나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난의 사다리였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리미티드, 제한된 그대로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아는 게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용이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흐름의 사사분면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서 E하고 S 사이만 죽어라 뛰었던 거예요.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 어떻게 하면 내 물통을 길러낼까? 내 물통을 더 크기를 넓혀갈까? 그래서 스펙을 쌓고 대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전혀 그 B하고 I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 배웠던 세계가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물통 수익, 노동 수익. 예, 일할 때만 수입이 발생하죠. 나는 이 사이에서 물통만 어떻게 더 크기를 키우는 것만 전체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물통을 키워야 된다라고만 보고 배웠어요. 내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자들은요, 물통의 크기에다가 시간을 쓰지 않더라고요. 열심히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의 20년의 시간, 10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 시간 단축돼서 단 한 명이라도 그거를 굉장히 의식해서 알아가신다면 저는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의 시간과 내용이 수도꼭지를 만들고 있는 그 라인을 만드는 데다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었어요. 나는 물통의 크기에만 쏟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소득이 시간이 지나서 뚝 떨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직장인, 전문인 종사자, 개인 사업자. 20대 때는 몰랐었어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막 연수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 내 물통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팔 수 없는 시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뚝 떨어지는 시간, 더 이상 내 노동의 시간을 팔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더 슬펐던 건 뭐냐면, 이거를 팔려고 그렇게 스펙을 쌓고 있었다라는 그것도, 그 열심히의 방향도 틀렸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해요. 영업이 아닌 사업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에 속하죠. 건물도 없었어요. 베스트셀러 아닙니다. 물론 책은 냈지만 베스트셀러도 아니에요. 음반 제작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능이 없었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고 시작했고 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나 그거 알아. 옆집 엄마 누구 하는 철수 엄마 누구 하잖아. 그거지 뭐.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5만 원짜리 좋아한다면서 5만 원짜리 5만 원이 몇 개 써 있고 5만 원이란 숫자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좋아한다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설명도 못해요.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회사와 회원과 연결하는 거죠. 우리 이런 레버리지라는 거를 많이도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죠. 우버든 에어비앤비든 유튜브도 컨텐츠를 유튜브가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유통의 라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나는 캐시백을 받는 거죠. 내가 유통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나를 통한 모든 유통의 단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배송, 고객 지원, 기타 업무, 제품 연구, 개발, 생산은 다 회사가 합니다. 나는 뭐만 해요? 회사랑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필요와 필요를 연결해 주는 사람인 거죠. 요즘의 시대는 이러한 방식, 연결하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고 포인트를 캐시백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비도 안 나갔어요. 유통비도 안 나갔어요. 어떤 관리비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품이 먼저 나갔죠. 그거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소비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유통의 단계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유통망을 넓혀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이면서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판매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 경계가 명확했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명확했고 소비하는 사람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의 융합형인 거죠. 점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관리비, 광고비가 없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고 회원들이 제품을 다 애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왜 영업이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로 가는 건지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난 크게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았어요. 저도 처음 시작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산화를 만난 것처럼 정보를 공유받고 경험을 공유받고 제가 리셋을 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리셋하고 좋아지는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연결을 했더니 포인트가 회사로부터 들어왔죠. 이렇게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가 된 거예요. 소비자들이 옛날에처럼 그냥 주어진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가격도 따져볼 줄 알고요.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도 알고요. 요즘에는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아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유통망까지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도 스스로 콘텐츠를 올리시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빌 게이츠나 도널드 트럼프, 로버트 기요사키, 알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고 하겠고요. 내가 만약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단계, 재능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유일한 그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의 흐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흐름,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 트렌드 알아야 돼요. 키워드도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3차 혁명, 4차 혁명, 5차 혁명, 6차 혁명 이 흐름을 보면서 다음 21세기 엄청난 부를 창출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나타날 것인데 이 분야가 바로 건강산업 분야라고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 경제학자, 경제자문위원인 경제학자 미래학자인 폴 제인 필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좋아한다면서 모르는 거예요. 좋아한다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좋아.
그래. 그리고 어떤 그런 필요한 뭐 그 아까 막 영업 막 열어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 너무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너무 좋으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다 그냥 덥석덥석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식이라고 남들 다 주식한다고 했을 때 다 주식했다가 폭망하게 되는 경우들 엄청 많이 보게 되잖아요. 비트코인 한다고 엄청 코인 한다고 해봤자 남 따라서 해봤는데 폭삭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안 바뀌어요. 조그마한 상담실도요. 오너가 상담가이냐 혹은 사회복지사이냐 아니면 행정가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상담실의 운영 방침이며 운영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오너의 철학, 신념, 가치관은 안 바뀌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가치관과 비전이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란다라는 게 이분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다라는 게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경영자가 아니었어요. 하물며 동네 빵집도 인류의 더 건강한 우리 동네 빵집을 그 빵을 다 해서 이렇게 더 건강한 빵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빵 잘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가의 가치관, 철학을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이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말 평생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기업가의 가치관,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유사나의 비전이죠. 그리스어 라틴어로 유사나라는 뜻이 진정한 건강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삶에서의 건강, 관계에서의 건강, 이 모든 것을 건져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비전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비전과 가치가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은 단순히 헬스팩 좋아, 성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이 되면서 저한테는 헬스팩이 단순히 영양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데 내 삶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를 챙기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그 가치 전달, 건강한 가족,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의 건강,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건강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 가운데 유산화 파운데이션으로 26개국에서 4천만 개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여야죠.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기준도 정말 제품력 때문에 이 회사를 들여다보고 더 알아보게 됐던 거거든요. 저는 회사라는 단체는 다 이익단체지라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회사가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가장 좋은 제품이면 내가 정말 평생 꾸준히 먹을 거야. 왜? 나는 그러한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을 꾸준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 연구개발팀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2014년도에만 알게 됐을 때만 해도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2배 이상이죠. 150명의 연구진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 개발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이 정도 성장했으면 막 다른 것도 만들고 세제면 냉장고면 세탁기면 막 이런 거 만들 줄 알았는데 이 회사는 뭐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1위였는데 매년 4년마다 하는 곳에서 계속 1위 하고 있고요. 이 연구진들의 퀄리티가 그냥 동네 석사 박사 나와서 모아진 연구진들이 아니라 백악관과 공동 연구하는 그런 연구진들의 퀄리티였어요. 그리고 모든 제조 시설들은 인하우스에서 만들어져서 100% 자체 생산해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수상 내역들을 매년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 내역이 매년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수상 내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상 내역이 따라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믿을 수 있는 제품력이었습니다. 그래서 5,600명 이상의 정상급 선수들이 정말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잖아요. 이러한 몸이 자산이신 분들이 선택한 유산화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독성 없이 효능 높은 제품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아까 제품 전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 제가 선택했으니까 좋아 하면 저만 좋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라면 조금 더 공신력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약품 제조 시설, 의약품 GMP 인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조 시설 자체가 의약품 GMP 제조의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약품은요. 1%라고 처음에 명시된 대로가 2%로 바뀌면 예전에 그 타이레놀 살인 사건처럼 살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땐 그 퍼센티지가 소비자에게까지 올 때까지도 똑같아야 돼요. 그 퍼센티지가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제조 과정, 클리닝 시설,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GMP나 건강기능식품 GMP만 따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제조 시설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은 FDA는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외부 외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업과 정부의 외압 어쩌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외압이 전혀 없는 단체인 컨슈머 랩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는 곳은 매년 또 1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뉴트리서치의 비교 가이드에서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캐나다에서 영양제를 비교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 기관에서도 계속 1위를 하고 있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4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서 계속 1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1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서 교보문고에서도 건강 베스트셀러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현재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1600가지 제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동안 어떠한 소송도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네 번째입니다. 또한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있으면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정말 중앙일보에서 한국건기식협회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가 5조 돌파하는 시장성인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25조 5배 이상으로 성장하겠다고 보고하는 바가 의하면 정말 설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인컴의 5배 이상이 더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완전 설레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건기식 복용 비율은 앞으로 시장성은 더 넓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로 되어서 60대, 70대가 더 많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사스, 코로나, 메르스 이런 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10대 이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장성은 앞으로 더 늘어나질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그 가운데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죠. 매년 100억, 300억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위에서 7위까지의 매출의 회사를 비교 분석했을 때 가장 압도적인 성장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시장성에서는 가장 하이 퀄리티와 그 다음에 저가만 살아남겠구나. 애중간한 거는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이 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압도적으로 180%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성이 더 넓어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성도 더 넓어질 건데 이 안에서 더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 성장률로 1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도 또한 굉장히 증가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걸 더 보기 편하게 하면 모든 직급, 모든 곳에서 가장 높은
인원 증가와 그 다음에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죠. 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서 또한 우리가 또 이 사업을 볼 때 재무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보는 회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였잖아요. 이 시간이 없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 자녀까지에게도 물려주고 상속해 줄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뉴욕 증시에 상장 후 60배 이상 성장하였고요. 제약회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가지고 있죠. 8천억 이상, 800억 혹은 1천억 이상의 세전이익을 충족해야 되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률에서 수익률도 또한 1위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걸 볼 수가 있죠. 포브스지에서 워런 버핏이 또 얘기를 했죠. 롱런하는 5대 회사를 선정했을 때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이 안에 들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굉장히 그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또한 이거를 한국 정부에서도 정식 등록된 한국직접판매협회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 이제 정말 중요한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그리고 공정한 보상 플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먼저 한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기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원리 자체가 레버리지라는 원리에서 비롯됐습니다. 효과적인 것보다 효율적인 것을 따진 거죠.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적은 시간으로 큰 시간, 큰 비용 없이 이거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의 핵심을 기억한다면 이게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2 곱하기 2는 제 지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2 곱하기 2가 4가 아닌 6이 되는 원리인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2명을 소개했는데 그 2명이 또 2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해줬더니 제 산하에서는 4명이 아닌 6명이 되는 거죠. 제가 최대 4명을 후원했는데 그 4명이 또 4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인컴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2명을 소개했을 때는 8단계 만에 256명이 되었지만 4명을 소개했고 4명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4단계 만에 256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비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이죠. 시간이 축적이 되고 시간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영업이 되는 거죠. 혼자 1만 시간을 일할 때는 50시간씩 일해야 되고 40년이 걸려요. 엄청 뛰어다녀야 되죠. 그 또한 멈추게 되면 아까 노동수익처럼 뚝 떨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00시간의 법칙을 5시간만 일하고 100명이 함께 일할 때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 축적, 시간의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이고 이게 바로 영업이 아닌 사업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신규와 재구매 매출, 그룹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재구매로 이루어지는 오토로 이루어지는 매출이 가장 고정적인 급여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많습니다. 레버리지가 되어서 복제와 축적에 우리가 에너지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까 노력, 열심히에 대한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내가 100명을 만나는 데에다가 시간을 써야 되겠어요? 열심히 100명을 만나야 되는 데다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2명 혹은 4명을 올바르게 복제하는 것에다 시간과 에너지가 써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비즈니스입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주정산, 주지급이 됩니다. 무한 기피 20% 동일 비율이고 잔여 실적 2월 됩니다. 무한 수입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먹으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건 2줄 바이시클 2줄이라는 방식인 거죠. 내가 아무리 100명을 소개해도 2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단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맨 밑에 점수가 나에까지 다 같이 공유받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저 맨 끝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단계 제한 없이 모든 소비자든 사업자들의 포인트들이 다 함께 공유를 받게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된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누구나 소비자든 사업자이든 누구나 자동 주문 10% 할인을 해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매주 누적된 실적이 주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계속해서 쌓여서 나한테 왔을 때 큰 실적이 있고 작은 실적이 있겠죠. 근데 그 작은 소실적이라고 하는데 그 소실적의 20%를 나에게 정산으로 받고요. 나머지 잔여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아니요. 잔여 실적은 무한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소비자들 또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마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입 시기와 기간이나 직급,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보상 플랜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평과 합리적인 개념을 위에 먼저 팀장님이 더 많이 가져야지. 회사에 내가 직원이 기여를 많이 했어도 팀장님이니까 사장님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게 공평한 걸까요? 아니요.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다. 공평이라는 개념도 또한 바뀌어야 되겠죠. 시작의 차별성은 하나의 가게를 시작할 때 약 50만 원어치의 경험치가 됐을 때 가게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속 단계 제한 없이 쌓이게 되는 때 한쪽이 5,000점, 작은 쪽이 3,000점으로 쌓였을 때는요. 소실적 기준이라고 했죠. 소실적이 3,000점이기 때문에 3,000점 곱하기 20%에서 69만 원의 인컴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가게가 하나, 둘, 셋, 내 계정이 3개의 계정으로 시작하시게 되면 나는 C와 D 4명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가게에서도 같은 포인트이지만 한 번 더 정산이 됩니다. 작은 포인트가 2,000점이죠. 2,000점의 20%인 400달러가 1,150원으로 해서 46만 원. 또 3번 가게에서도 또 정산이 됩니다. 3번 가게에서도 1,000점이 소실적이죠. 거기서 20%에서 1,150원 고정환율로 해가지고 23만 원이 인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지면 총 3가지의 가게에서 138만 원이 주당 주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월로 따지면 552만 원이 후원수당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또한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의 잔여 실적은 그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가게가 3개인 경우 동일한 포인트, 동일한 노력, 동일한 매출로 2배 이상의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처음에 시작하시겠어요? 가게 3개 혹은 가게 하나. 내 계정으로 3개를 오픈 아니면 하나를 오픈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할 때 가게 하나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는 기간에 상관없이 회원가입비 2만 원만 내시면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내 경험치가 50만 원이 어느 날 헬스팩이 이렇게 쌓여서 약 50만 원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쌓이게 되면 내 가게 하나의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3BC는 좀 더 혜택이 있는 거죠. 그 혜택은 가입 후 6주라는 기간에 한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 한정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혜택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회원가입비는 2만 원을 똑같아요. 나를 통한 유통 라인을 인정해주는 그 권리에 대한 인정은 똑같은데 400P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약 100만 원 전후의 제품을 내가 경험했을 때 가게 3개가 6주 이내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 1번 추가 BC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신을 이 자리에 함께한 스폰서님에게 더 자세한 내용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기 사업자에게 중요한 1BC, 3BC에 대한 내용들로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또한 보너스들을 후원수당과 별개로 보너스들도 굉장히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많이 주는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오토맥스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인센티브 세계 여행으로 주는 여행 보너스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또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평생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처음 가입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주어진 건데요. 인원이나 기간이 무제한이고요. 이 또한 이 라이선스를 내가 획득하면 상속 또한 가능합니다. 최대 15%의 평생 보너스인데 너무 궁금하죠. 너무 놀라운 보너스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직접 소개한 사람의 수당을 최대 15%를 평생 받는
한 번 씨 뿌렸는 그 씨 뿌림에 대해서 평생 연금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씨 뿌렸는데. 예. 그리고 내가 나와 소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거는 후원수당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나와 소개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평생 맺힌 관계로 그 사람이 10% 혹은 15%까지 최대 평생 받게 되는 보너스입니다. 그거를 그 사람에게서 뺏어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에게 주는 보너스이신 거죠. 골드를 그 대상이 골드가 되었을 때는 월 250,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 900.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보너스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정말 윈윈으로 성장해 가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매칭 보너스는 인원수, 기간이 무제한이고요. 무한대의 수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산화의 직급 체계는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이 되는 거지 별도의 직급 유지나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무제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무제한으로 가게 되는 원리인 거죠. 이 모든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후원수당 이 모든 것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은 내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데 실적 점수 약 100점, 약 20에서 25만 원 상당을 내가 소비하는 게 다이고요. 2개 이상의 BC를 내가 계정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실적 점수 약 200점, 약 40에서 45만 원 정도를 내가 먹고 쓰는 게 다입니다. 먹고 쓰고 바르는 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 직급이 더 높아져도 사업 기간이 더 많아져도 추가 BC 센터가 100개, 200개, 10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소비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어떤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석세스 코어가 유산화를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내 안에 주어진 내 보이는 테두리, 그 제한 안에서 현실 안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사는 게 그게 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 막연하게 좋아지겠지라는 거가 그게 내가 보이는 현실이었거든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그게 내 부모님이 나한테 알려준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아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현실 가운데 포기하는 게 익숙해졌죠. 그래서 자존감도 키워지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었어요. 네트워크 사업 설명할 줄도 몰랐어요. 철수 엄마 하는 거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던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런 걸 알게 됐던 첫 번째 단추가 저한테는 석세스 코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스타즈의 가장 핵심이죠. 유맵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저의 파트너도 캐나다에서 이 유맵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파트너가 그곳에서 골드가 되고 또 더 높아지시기를 정말 기대되고 보여지더라고요. 유산화 코리아 23년도는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아까 그 5배 이상 성장하고 더 많은 이 시장성이 넓어지는 데에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내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계속 5년 후 10년 후에도 나는 열심히 집안에서 뛰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에서 한국에서 처음 개최합니다. 이 경제 효과는 1253억의 효과인 거죠. 이래서 더 많은 시장성들이 더 넓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유산화로 달라진 삶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유산화로 달라진 삶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해야 되는 일들로만 내 24시간이 다 채워졌거든요. 엄마니까 해야 되는 일, 며느리니까 해야 되는 일, 딸이니까 해야 되는 일, 아내니까 해야 되는 일, 혹은 직장에 다니니까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일들로만 24시간이 다 채워졌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대하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한에서 억울함만 남아가지고 한으로만 끝나버릴 뻔했던 그런 나를 돌보지 않고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대가가 한에서 끝나버릴 뻔했는데 내가 넘어서고 나니까 그 소재가 돼서 나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책도 써봤고요. 그리고 또 어워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저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한테는 좋은 사람들,
정말 함께하고 싶은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동네 맛집, 동네 찻집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됐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30년 기념 이렇게 어워즈 해주나요? 아니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30주년 설거지 기념, 뭐 빨래 20주년 기념 해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여러 사람 축하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 노력의 시간, 내 달려왔던 시간, 내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보상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누가 내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좋은 도구를 만나서 건강해지고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찾았더니 이렇게 인정해주는 시간들이 됐다라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지금도 되게 부푼 감동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생각이라고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요. 동물은 목표를 하지 않아요. 올해 토끼 20마리 잡았는데 내년에는 23마리 잡아봐야지 화이팅! 이런 거 안 합니다. 인간이니까 생각을 하고요. 상상을 합니다. 이 상상이라는 에너지, 생각이라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원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걱정과 염려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원하지도 않는 일을 묵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묵상해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돼도 불안해. 그리고 안 됐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잘 된다 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항상 결핍의 세상에 있어요. 누군가 나 꿈이 있어. 나 제2 인생을 준비할래. 이럴 때 너가 일이 부족하구나. 일을 좀 더 줘야 되겠어. 이렇게 결핍의 세상에 있는 분들. 누군가 꿈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짓밟는 사람들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고행의 시간들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으로 가지려면 내 생각이 희망, 꿈, 풍요의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인내가 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꿈도 희망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 그게 인내예요. 원하지 않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면서 되지도 않은 일을 될까 봐 걱정하는 거, 고행하는 거, 이건 고행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고행으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세요. 인내의 시간으로, 희망으로, 꿈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십니까? 인생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찍어낸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결핍으로 가든 풍요로 가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쌓여져 있는 7세 이전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삶을,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죠. 벼룩도 이렇게 막아놨더니 계속 뛰어고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처럼 코끼리도 이렇게 묶어놨더니 작은 어린이 때부터 묶어놨던, 아기 때부터 묶어놨던 그 리본끈으로 묶어놨던 거가 다 커도 그 리본끈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내가 보이는 이 안에서 전력 질주하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입고는 아니죠. 원하지 않는 거를 안 입고 원하는 걸 다 포기하면서, 포기가 더 현실적이고 빨랐으니까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살았는데 내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한계치를 늘 내가 정한 그 한계치 안에서만 계속 전력 질주했던 거죠. 이게 뇌파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희망이었던 건요,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다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매일 반복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절실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반복함으로써 바꿀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일. 저는 매일 내 의식, 내 무의식, 가난의 무의식과 대항해요. 가난의 무의식과 싸워요. 안주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이런 내 가난의 무의식과 맞서요. 매일 조금씩, 매일 0.1mm씩 멈추지 않고 인내로 가는 거, 인내로 내 시간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저의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불필요한 노력으로 세워뒀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는 정말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걸 이뤄가는, 꿈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그런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이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을 깨우는 네트워커 전은미였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최고의 기회를 알려주신 전은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